안녕하세요. 저 퀼트하는 오영실입니다. 오늘은 다 이제 퀼트를 마친 후에 마무리 작업인 바인딩, 바이어스 처리하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이어스는 보통 3.5 아니면 4.5 그 사이즈에 따라 다른데요. 바이어스 만드는 거를 알려드리면 천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면적인 일자 바이어스는 식서, 이렇게 된 식서로 재단을 해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코너 웍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라운딩이 되어 있는 바이어스는 바이어스 방향의 천으로 재단을 해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바이어스의 방향으로 재단을 한 다음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롤러 컷으로 이용해서 자르면 훨씬 손쉽고 정확한 사이즈의 바이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이즈의 바이어스를 재단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연결하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결하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한 장 더 재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른 바이어스는 이렇게 사선으로 되는데 이 사선과 사선이 이 면이 직각이 되게 놓으신 후 자로 여기서 만나는 이 점과 이 점의 선을 그린 후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킵니다. 시침핀으로. 그리고 여기를 반박음질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퀼트 용어나 가르치시는 분들은 박음질이라고 하는데 저는 반박음질이라는 표현을 꼭 하는 이유가 보통 퀼트를 맨 처음 시작해서 박음질을 하려면 굉장히 바늘 땀이 고와야 되는데 그 땀이 곱지 않은 거를 자기가 간 거에 반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게 되면 훨씬 땀이 고르고 촘촘한 것 같아서 더 바깥으로 보일 때 예쁘기 때문에 저는 반박음질을 고집합니다. 바이어스가 연결이 됐고요. 이렇게 연결된 바이어스의 양쪽 변은 시접의 여분의 천들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잘라 주시고요. 하나의 용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바이어스 쓸 때 예전에는 이런 용구가 나오질 않아서 제가 그냥 일일이 그려서 사용하다 보니 이 바이어스라는 천의 속성이 움직이고 늘어나는 게 있어서 이 박음질을 바이어스 처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 사이는 이렇게 바이어스 메이커라는 용구가 나와서 훨씬 손쉽게 작업할 수가 있고요. 사이즈별로 나옵니다. 이거는 3.5, 그러니까 보통의 바이어스를 쓸 수 있는 0.7 시접에 사용할 수 있는 바이어스 메이커고요. 조금 더 굵은 이거는 5cm짜리 바이어스 메이커입니다. 이 바이어스 메이커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만큼 바이어스를 만들고 이 메이커에 이렇게 천을 밀어 넣으면 앞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다시 잡아당기면 이 메이커 안에 시접 부분에 선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다리미로 눌러가면서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메이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접힌 부분은 한쪽은 바느질을 해서 넘기는 편이고 다시 접혀서 마주보고 있는 면은 뒷면에 감침질할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바이어스를 만들면 퀼트가 다 된 사방을 바이어스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 바이어스를 할 때는 이렇게 시접에 대한 만큼 접어서 본인이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에 핀을 꽂습니다. 이렇게 한 변의 끝부분까지 핀을 꽂으시고요. 실로 이제는 바느질을 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바이어스를 잘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바이어스가 깨끗하게 안 돼서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요사이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퀼트 콘테스트에 제일 그 콘테스트 점수에 많이 좌우되는 게 이 바이어스 처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바이어스 처리를 어느 만큼 완성도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퀼트의 모양이 자리를 잡고 얼마나 그 형태감을 잘 유지하는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고요. 이게 바이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움직이는 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아당기는 거에 따라 이게 사이즈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잡아당기면 다 해놨을 때 퀼트가 이렇게 편편하지 못하고 사방이 이렇게 들뜰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너무 느슨하면 또 거기가 이렇게 루즈하게 늘어나는 형태가 돼서 퀼트가 어느 만큼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좌우하는 것은 이 바이어스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변의 끝점이 끝나면 저는 이렇게 매듭을 둡니다. 왜 그러냐면 실이 약간 늘어져 있으면 바느질이 깨끗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듭을 두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 바이어스를 접습니다. 여기가 직각이 되게 바이어스를 접고요. 다시 그 끝나는 점에 아까 매듭 두었던데 핀을 다시 꽂으시면 이만큼, 그러니까 지금 시접의 부분이 겹쳐져서 이만큼의 천이 남는 거죠. 이렇게 접은 후 다시 시침핀으로 우리가 바이어스 처리할 때를 핀으로 꽂아 나갑니다. 여기에 매듭 둔 거를 이 위를 꼬매시면 안 되고요. 매듭 둔 사이로 이쪽 면에 핀이 있는 곳으로 바늘을 뺍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박음질을 시작합니다. 바늘을 끼우고 잠깐 저도 쉬면서 뒤에 있는 퀼트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뒤에 있는 퀼트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천의 종류는 유럽에 보통 많이 이건 패턴화되어 있는 천을 큰 무늬의 천인데 잘라서 일정한 사이즈로 잘라서 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체크들은 일본의 노하라자크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만든 체크천들을 배열해서 썼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패턴의 퀼트인데 저는 면이 넓은 관계로 이거를 생긴 그 자체로만 퀼트를 하면 너무 유니크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선을 사선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 해놓으니까 그 움직임이 있어서 아주 단순한 퀼트가 조금은
변화 있게 보이는 것 같아서 작업을 하면서 다시 또 하나를 배운 계기가 된 퀼트였어요. 여러분들도 퀼트 하시면서 정해놓은 패턴의 퀼트를 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생각하셔서 한 번씩 많이 보셨던 거에서 벗어나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코너 웍까지 왔는데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바늘에 실을 2번 돌리고 매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변이 직각이 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바느질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게 핀으로 고정을 시키시고요. 박음질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이 안쪽에 바이어스 처리할 때 홈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느질이 혹시라도 뜯어졌을 때 이 안쪽에서 뜯어지면 겉에 감침질 한 것까지 다 뜯어서 다시 고쳐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안쪽에 바이어스 처리하는 것은 박음질로 뜯어지지 않게 단단히 바느질 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이렇게 꿰매어진 바이어스는 바이어스의 사이즈에 맞춰서 솜과 뒷질을 정리하고요. 이걸 넘기는 걸 보여드릴 텐데 뒤에 시접은 핀을 꽂아 가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너가 사선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바이어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바이어스가 이 직각 바이어스도 있지만 이거와 같이 둥글게 바이어스를 하고 싶을 때도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이 타원형 방향을 같은 것을 저는 있는 도구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실패에 모서리를 대고 펜으로 이 라운딩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는 이런 실패나 실패도 사이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실패로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블랭켓 같은 것도 아까 설명드린 직각 바이어스보다는 라운딩이 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 직각은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이렇게 처지는 맛이 없이 이렇게 서서 있어서 베딩을 할 때는 저렇게 직각을 하지만 블랭켓이나 작은 것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둥근 바이어스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라운딩 된 거는요, 이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바이어스는 천이 약간은 늘어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라운드의 형태에 따라서 핀을 꽂아 나가고 그 라운딩 된 모양에 따라서 촘촘히 꽂아 주셔야 바느질이 둥근 부분이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부분에 거의 다 바느질을 했는데요. 매듭을 두시고요. 있던 핀을 뽑으시고 다 끝난 바느질의 둥근 부분의 시접들도 잘라냅니다.
이렇게 다 끝났으면 시접을 넘겨서 뒷면의 천에 핀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일단 이 형태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핀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아까는 직각하는 것 때문에 뒤도 직각으로 꺾는 거를 보셨는데요. 이 라운딩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꼬매놓은 형태에 따라서 시접을 넘기시면 그 둥근 부분이 바이어스가 처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둥근 바이어스가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바이어스까지 하시게 되면 어떤 작업의 마무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큰 작업이나 작은 작업을 했을 때 이 바이어스 처리의 마지막 감침질 할 때가 가장 가슴이 떨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그것이 우리 곁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거라는 것이 더 이 퀼트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